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명상 인터뷰 다시 삶. 안녕하십니까? 다시 삶의 안내자 이정훈입니다. 이곳 온능은 중종의 첫 아내죠. 단경왕후가 묻힌 곳입니다. 단경왕후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책봉된 지 7일 만에 폐위된 비운의 황후입니다. 평생 중종을 그리워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가장 행복해야 할 때 가장 불행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득 진정한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술명상 인터뷰 다시 삶. 오늘은 슬픈 사랑이 깃든 온능에서 인남순 처용무 명인과 함께 죽음을 잇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처용무의 의미가 더 각별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예. 처용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처용무가 가진 매력과 의미는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처용무가 원래 그 이제 일반인들한테 국민들한테 교과서에 이제 아내가 이제 나갔다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신발이 더 있대는, 그래서 이것이 좀 조금은 왜곡이 되어 있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처용이라는 존재가 설화거든요. 처용 설화가 삼국 유사에 나와 있었단 말이죠. 설화와 신화가 있는데, 신화는 신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설화는 인간을 신격화해서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용은 인간이었단 말이죠. 실제 인물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헌강왕 시대 때인데, 헌강왕 전에 아버지 경문왕 때도 하룻밤에 서라벌 경주에서 천여 명씩 천연두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죠. 헌강왕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는 전염병을 퇴치하는 것이 가장 그 국책을 잘 성과를 이루는, 왕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전염병을 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었죠. 치료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처용이라는 존재는 그런 천연두를 퇴치하고 치료해 주던 치료사였던 거죠. 왜 그 한 200여 년 전에 전기불도 하나도 없는데 동경 밝은 달 아래 밤새워 논이다가 어딜 밤새고 다녔겠어요. 바로 천연두 환자를 치료해 주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자기 부인이 천연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 다 치료해 주다 보니까 정말 내 식구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기가 막히네요. 어허라, 그래. 그러면서 그 열병을 퇴치하는 그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용의 춤 사이가 상당히 씩씩하고 호방하고 아주 기상이 든든한 그러한 춤 사이죠. 네, 그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처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던 네, 내용과 사실 오늘 선생님께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 네. 이야기를 들어서 무척 네네. 흥미롭습니다. 일단 그렇죠. 예. 네, 선생님께서는 처용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춤을 잇고 계신데요. 전통춤을 통해서 우리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 예술은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민족 정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술 장르 중에서 몸으로 표출하는, 그래서 그것을 올곧게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이 전통 춤에 대해서 춤 사이 하나하나와 그 춤 사이에 담긴 철학과 사상,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후학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춤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춤뿐만이 아니고 이 동남아 일대를, 아시아 일대를 전부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아주 다양한 장르를 후학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춤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통춤이 가진 예술적 매력이라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민족의 그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유교, 불교, 도교, 쉽게 말해서 유불선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민속 신앙서부터 여러 가지 종교의 장르, 거기에서 파출되어 나온 여러 가지 파생된 그러한 그 사상과 철학들을 통해서 그 전통 춤의 하나하나가
다 지금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들이 그 춤마다 표출하고자 하는 뜻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민속적으로 이어지던가 또 궁중에서 이어지던가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은 이 민속 춤들은 우리 서민 백성들의 애환, 희노, 애락 이러한 것을 전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그 몸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복식의 문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음악 이러한 것들까지 해서 모든 그 민족의 삶이 그 춤 하나에 다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춤 예술의 가치는 그야말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전통춤을 보존하시면서도 창작물을 많이 하셨습니다. 창작을 한다는 건 예술가에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전통을 하는 목적이 먼저 있어요. 전통 예술을 연구하는 목적은 뿌리 깊은 곳을 내려가서 그곳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한국무용 중에서도 또 좁혀서 궁중무용, 궁중무용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약 5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 50여 가지가 다 빛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춤은 방울을 흔드는 방울, 신과의 접선을 위해서 방울을 흔들어 했던 그러한 것들이 궁중무용에 있는가 하면 향발을 들고 하기도 하고 또 박을 치면서 하는 춤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안녕을 전부 노래하면서 세종대왕이 지은 거 용비어 천가를 노래로 하면서 추는 춤이라든지 이렇게 50여 가지가 다 다르단 말이죠. 이 50여 가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새로운 그 젊은이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면 이러한 것을 좀 영역을 넓혀서 이 시대의 춤으로 새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 춤이라고 하면 좀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실제로 공연장에서 뵀을 때.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뭐 렉처 콘서트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내일도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 공연을 하면서 춤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춤을 이렇게 잘 춥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춤이 생성 과정이 이랬고 이 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이거고 이 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동작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직접 체험을 하게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서 하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또 아주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 신토불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전통 춤 사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가장 오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체형에 맞는 춤사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추어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 좋은 춤인 거죠. 예. 네, 해설이 있는 전통 춤. 네. 네. 듣기만 해도 저도 관심이 생기고요. 네. 어렵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들을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네. 한번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전통 춤을 연구하러 온 우리 연구원들한테 실제로 이제 그 50여 종의 궁중무용을 복원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전부 원서죠. 한문이죠. 예전에는 그 정제무도 흙이라든지 악학괴범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전부 한문이지만 이걸 한글로 다 구격을 해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이제 복원을 하게 해서 그 자기가 배우면서 복원 과정을 또 설명을 하게 해요. 그래서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헌손들에는 춤이 있는데 3000년에 한 번 열린 데는 복숭아를 바치는 춤은 왜 구부려서 엎드려서 이렇게 할까? 이 복숭아의 정신은 무엇일까? 예?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소재로 엮어 나가니까 복숭아 그럼 다 알듯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쉽게 다가가니까 참 좋아들 하더군요. 예. 역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술가분들의 정말 대단한 노력들이 있으셨네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온릉에 와 보니까 중종의 역할이 저희 처용무하고는 참 컸거든요. 연산군 때 처용무가 이제 풍두무라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머리가 풍성한, 왜냐하면 이제 연산군이 그 자기가 김처산을 죽이고 나서 김처산의 처자가 처용무의 처자와 고처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용무는 밤마다 추워서 이렇게 뭐 횡포도 부리고 대왕대비한테 이렇게 떼도 쓰고 이러고 이제 재산도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꾸 김처산 생각이 나니까 처용무 이름을 풍두무라고 바꿔라. 머리가 풍성한 그런 춤이다. 그랬는데 중종 때 비로소 다시 처용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죠. 예. 아, 인터뷰 오늘 장소와 정말 주제가 딱 맞았네요, 선생님. 글쎄요, 그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네. 선생님 저 뒤에 있는 예. 이 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예, 우리 차용 탈을 조금 이게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 탈을 좀 제가 꺼내 보겠습니다. 네. 처용탈 가까이서 처음 보시지 않나요? 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시죠? 예. 우선 제일 위에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 복숭아는 천년에 한 번씩 열린 데는 천도 복숭아예요. 복숭아가 한 상자를 하루 종일 다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그렇게. 네, 그런데 그 도교에서도 복숭아는 장생에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천년에 한 번 열린 데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숭아를 달고 그다음에 양쪽에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목단꽃인 거죠. 그리고 복숭아의 또 하나의 의미는 잣기를 막아내고 나쁜 애군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용이 헌강왕 때 급간이라는 벼슬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도 벼슬을 한 이렇게 복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처용탈인데 이거는 지금 팥죽색으로 해서 이 팥죽을 동지 팥죽을 써서 이렇게 전부 대문간에 뿌리고 하죠. 부엌에도 뿌리고 그것은 나쁜 애군을 막아주고 질병을 퇴치하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 색이 지금 팥죽색입니다. 그리고 이 처용은 남자기 때문에 여기에 처용에 이제 수염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신라 시대 때에 그렇게 금은 보화를 지니는 걸 참 좋아했죠. 신라 금관 보셨듯이. 그래서 이렇게 금 귀걸이로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처용탈이 제작 과정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이 틀어지지 말라 그래서 피나무를 깎았다 그래요. 여기 어딘가 피나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나무는 나무가 틀어지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했고 또는 삼배에 이렇게 한지화 해가지고 칠을 해서 겹겹이 붙여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죠. 네, 그런데 처용탈의 인상이 좋지 않으신가요? 웃고 너무 있죠. 좋습니다. 네, 네. 예, 왜? 그런 그 역병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환자들한테 이 처용이 주는 인상은 굉장히 평화스럽고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이 처용이 관용을 베푸는 그리고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인상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했어요. 예. 방금 처용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닮은 것 같습니다. 인상이요? 인상이요. 아, 그래요? 영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승이신 김천흥 명무
선생님께서 작고하실 때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제자셨던 선생님이신데요. 그간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 선생님 생각하면 우선 먼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제가 1967년에 궁중무용을 우리 김천원 선생님께 이제 답습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5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이 음악도 하시고 무용도 하고, 예전에는 가무악을 나눠서 하지 않았고, 가무악을 모두 답습해야 그래야 정말 예인으로서 이렇게 등극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장학원의 후속,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황지가학부에서 해금, 양금, 그리고 이제 무용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양주산대 이런 민속 무용까지, 그리고 승무, 살풀이 이런 것들을 전부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그 무학 70주년 공연을 제가 이제 준비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가슴으로 선생님께 배운 게 너무 많았는데요. 항상 춤을 추면서 가슴으로 추어라. 팔다리로 추지 마라. 예? 그런데 그 가슴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떤 가슴을 안고 출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해라. 내가 오늘 첫 동작, 첫 발을 디딜 때 무슨 생각으로 춤을 출 것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하고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학 70주년에 선생님께서 83살이셨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이틀 동안 하루는 해금, 양금, 악기를 다 하시고 연주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은 민속무용, 승무, 살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춘행전, 이렇게 해서 궁중무용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형무는 저희들이 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주를 다 마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내 개인 발표에도 2작품 이상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같은 날, 같은 무대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 작품을 궁중무용서부터 민속무용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방송으로 다큐멘터리라도 선생님 많이 이제 방송에서 모셨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99의 작고를 하시는데, 무학 70주년이 저는 마지막이다, 선생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공연이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학 80주년 공연도 하셨고, 예? 93세. 그 이후에도 왕성하게 97까지도 서울대학에 나가셔서 처형무를 가르치셨어요. 처형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다이나믹한 동작에다가 젊은 사람들도 한 작품 공연을 하고 나면 헉헉대는 그런 건데, 그 강의를 97에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또 선생님께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하신 말씀이,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한 춤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 건강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뭐 누구나 다 건강한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60을 넘어서고 이제 65살을 지나서 이제 70으로 향해서 가면서, 아,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런 것도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지금도 하나도 잊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얘기를 들으시면서 큰 감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손발이 아니라 마음으로 춤을 추라는 네. 말씀과, 저 같아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에 네. 한 번 더 큰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전통을 잇는다는 거는 한 생이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가 죽음과 삶을 잇는 배움인데요. 개인 인남순과 전통 예술가 인남순에게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어느덧 내가 좋아서 시작했던 춤이 내 삶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후학들에게 모두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낙엽처럼 훌훌 다 내려주고 털어주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일들을 자꾸 험난한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자꾸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는 제가 중간 입장에서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것을 후학들에게 물려주는 전달자인 거죠. 근데 어떤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그대로 옮겨주고 후학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어제도 연구를 절대로 이렇게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역시 이것이 제 뚜렷한 목표와 함께 계속 매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지에 없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자들이 선생님 안 계신 곳에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신가? 이런 얘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거꾸로 나왔어요. 나올 때부터 전 춤을 춘 거죠. 그래서 온 식구들 다 긴장시키고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건강하라고 5살 때부터 무용을 시킨 것이 오늘에 이렇게 됐는데, 역시 인남수는 그냥 춤꾼이었어. 영락없는 춤꾼이야. 이래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인터뷰하면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웃는 얼굴을 뵀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그냥 밝아지고 너무 즐겁다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드는데, 그게 아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아우라, 영감 이런 것들이 아닌가,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곱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요. 네. 네, 공식 질문입니다. 사실 웰 엔딩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생님에게 웰 엔딩이란 무엇일까요? 네. 웰 엔딩. 저라고 왜 생각하지 않아 봤겠어요? 언젠가 어느 인터뷰에 유서를 한번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유서 쓸 겨를도 없이 무대에서 춤추다가 쓰러져서 생을 마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병석에서 누워서 그 연명하면서 가족들 모두 힘들게 하고 제자들 힘들게 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활짝활짝 웃으면서 관객들과 호흡을 하면서 춤을 추다가 만약에 내가 생을 다해서 내 생이 여기까지라고 해서 마감을 한다면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늘상 꿈꾸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도 또한 오늘 이 춤을 추면서 그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춤으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춤을 춘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게 뭘 그렇게 배울 게 있다고
자꾸 제자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도 새로운 연구원들이 자꾸 와서 연구를 거듭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기쁘죠. 그래, 내 춤이 좋은 거야. 그래, 우리 같이 춤추다. 그래, 춤춰보자. 그러면서 춤추는 인생, 함께 더불어 춤춰가는 인생, 춤으로 살다가는 인생. 그렇습니다. 좀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말씀이 좋아서 좋다는 느낌 이상의 뭔가를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형용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단지 선생님 참 행복하신 분인 것 같고 젊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지?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는데 선생님은 정말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다 하셔가지고 죽는 날까지 춤을 추다가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럽고요.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하시는 공연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오시는 거죠?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이란 한 민족이 만들어낸 가장 즐거운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다 즐거운 삶을 위해 전통 예술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삶의 안내자 이정훈이었습니다.